안녕하세요. 커뮤니케이션 이론 챕터 19 페미니스트 미디어 이론에 대해서 설명해드릴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김용훈입니다. 목차는 페미니스트 미디어 이론에 대한 설명, 미디어 이론 속 챕터 19에 관한 요약, 관련 이론의 모델링, 결론, 그리고 비디오 유튜브 자료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페미니스트 이론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페미니스트 이론은 남녀 평등을 위한 사회적, 정치적 헌신의 방향으로 발생한 이론입니다. 페미니스트 이론의 중심적인 기여 내용으로는 첫 번째로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은 안전하다고 느껴야 한다. 두 번째로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중요한데 이 소리에는 여성들의 목소리와 전통적인 성 역할에 순응하지 않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포함되어야 한다가 있습니다. 페미니스트 이론은 한 가지로 한정되는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페미니즘에는 마르크스주의, 자유주의, 포스트 모더니스트, 그리고 레디컬까지 이외에도 정말 다양한 주제들로 페미니즘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페미니스트 이론과 미디어 이론이 결합된 페미니스트 미디어 이론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고자 합니다. 페미니스트 미디어 이론이란 미디어 매체 속에서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관계 육성을 목표로 하는 지적이고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노력입니다. 페미니스트 미디어 이론은 성, 성별, 성생활 등을 연구합니다. 그리고 미디어 산업의 고용 동향, 미디어 텍스트의 표현, 미디어 대상의 동태도 파악하고 연구하는 이론입니다. 결국 페미니스트 미디어 이론은 분석과 연구에 그치지 않고 비판과 비평으로써 변화를 시도하려는 실천적인 이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챕터 19에서 페미니스트 미디어 이론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내용은 반 주넨의 분석과 주장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반 주넨은 1959년 네덜란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사회학과 교수이자 에라스무스 사회과학대학원의 학장으로 일했습니다. 그리고 페미니스트 미디어 스터디스라는 책을 출판했습니다. 2006년에 인기 신문 판매 잡지인 WH 스미스는 여성의 가슴을 디자인으로 한 표지를 발행했습니다. 이는 수많은 논란을 가져왔는데요. 이처럼 여성 묘사의 적절성에 대한 논의는 매우 흔하게 발생하고 있고, 이런 문제는 특히 미디어 산업에서 흔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페미니즘은 지금까지 수많은 성취 과제를 이루어 왔는데요. 여성의 투표권 획득, 여성에 대한 교육의 기회 획득 그 외 다양한 것들까지 페미니즘은 이유 없는 불평등을 해결하고 남자와 일치할 권리를 누리기 위해 역사적으로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챕터 19 속에는 다양한 페미니스트 미디어 이론을 연구한 학자들이 등장합니다. 지금부터 한 명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텔레비전, 영화, 광고와 같은 대중매체 속 남녀가 어떻게 표현되어 왔는지에 대해 멀비는 연구했습니다. 그녀는 여성은 영화관에서 볼 수 있는 것을 특정 짓는다고 보았고, 그 이유는 매체 속에서 여성다움의 표현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보았습니다. 또 다른 학자인 길은 이러한 표현의 문제는 남자들의 시각에서 생긴 문제라고 보았습니다. 결국 페미니즘이 나아가야 할 방향, 역할로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비판하고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클레어는 영국 노동당의 정치가로 일했습니다. 클레어는 타블로이드 누드에 대한 태도와 포르노그래피가 사회에서 여성에게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역할을 가진다고 주장하는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이 캠페인은 영국 전역의 평범한 여성들에게 큰 지지를 얻었고, 그들은 마침내 공공장소에서 견뎌야 했던 일상적인 모욕들을 표현하고 밝히기로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당에 있는 신문과 국회의원들은 그녀를 비난했고, 검열을 통해 그녀를 기소하려고 하는 모습까지 보였다고 합니다. 알베르토 멜루치는 새로운 미디어는 사회의 지배적인 규범에 새로운 사회운동에 도전하는 상징물을 제작하고 존재하는 갈등을 공론화하는 장이라고 보았습니다. 즉, 매스미디어에서 강력해져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고 강조한 것입니다. 페미니즘의 종류는 리버럴, 레디컬, 소셜리스트, 마르크시스트, 블랙 등 정말 다양하지만 이렇게 분류화하여 하나하나 정해놓는 행위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리버럴 페미니즘과 레디컬 페미니즘 사이의 의미가 조금은 흐려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문화적으로 일관적이지 않은 다양성이 존재하기에 이를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그 구체적인 질문들로는 어떻게 이 지역에서의 페미니즘이 그러한 지위를 갖게 되었는가, 이 주제들은 어떻게 유제에 포함되었는가, 이것이 페미니즘 인식의 반전에 얼마나 기여했는가 등이 있을 수 있고, 이러한 질문들이 현재로서는 분류와 체계화보다는 더 유용하고 가치 있습니다. 의사소통 커뮤니케이션 연구 분야에서도 페미니스트 연구원들은 비평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통신 연구 분야에서는 여성의 접근성이 낮은 문제가 발생했고, 페미니스트 미디어 연구는 그렇게 중요하고 인기 있는 연구 분야에 속하진 않았지만, 사실 페미니스트 커뮤니케이션 학자들에 의해 연구가 시작되어 다시 활성화된 것입니다. 중요성에 대해 보다 일관되게 인정하는 테마가 적어도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그 주제들에는 첫째, 사회화 및 성별 역할의 고정관념, 둘째, 이데올로기, 마지막으로 포르노그래피가 있습니다. 포르노그래피는 성 역할 사회화 고정관념보다 큰 주목을 받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투쿠마는 사회화 및 사회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 커뮤니케이션 부분에서 페미니스트 이야기를 꺼낸 학자입니다. 투쿠마는 1912년 뉴욕에서 태어났고 잘 발달된 이론적 틀 안에서 연구를 완료한 최초의 사람들 중 한 명입니다. 그녀는 사회가 살아남으려면 개인이 과거에 친숙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변화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녀는 텔레비전이 상징적으로 여성을 무력화시켰고 대부분의 프로그램에서 남성들을 보여주면서 여성들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것으로 보이게 만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텔레비전이라는 미디어 매체 속에서 여성들은 무능하고 열등하며 남자들에게 순종적인 모습으로 묘사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이렇게 챕터 19에 나오는 페미니스트 미디어 연구를 이끈 학자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페미니스트 미디어 이론과 연구는 이처럼 다양한 주제에 접근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 새로운 프레임워크를 제시하는 게 중요하고 이것이 앞으로의 과제가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페미니스트 미디어 연구는 의사소통 이론, 고정관념, 포르노, 사회화 등 주제에 대해 면밀히 살펴야 할 것입니다. 활동이론이란 인간의 활동체계에 대한 구조적인 접근을 통해 학습이 지닌 집단적 속성에 대해 분석하는 이론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선 페미니스트 미디어 이론과 관련 있는 이론적 모델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하다가 연관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우선 활동이론에 대해 더 자세히 말하자면 역사적, 문화적 맥락을 학습의 내용과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근원적인 힘으로 보고 인간의 집단적 활동과 연계를 맺어 이해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변혁적 역동성과 집단적 속성을 잘 드러내주는 이론입니다. 위 자료는 앵게스트롬이 발전시킨 3세대 활동이론입니다. 주체, 객체, 공동체는 도구와 기호라는 매개물과 규칙과 분업을 통해 다양한 결과를 도출해내는데 이러한 활동체계는 점점 확장된다는 것이 중요한 요점입니다. 이런 행동이론은 페미니즘과 연결시키면 주체, 객체는 각각 여성과 페미니스트적 태도가 되고 공동체는 사회, 가족, 일터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활동 구성원에 영향을 주는 규칙에는 종교적, 문화적, 일적으로 젠더와 관련한 편견, 규칙 등이 될 수 있고 매개물로서는 가장 중요한 미디어가 포함됩니다. 이런 행동의 총집합으로 나오는 결과로는 페미니스트 행동, 주장, 운동이 발생합니다. 즉, 일상 속에서 혹은 미디어 속에서 매개되는 여성과 관련한 불합리적인 요소들이 여성들의 활동체계의 변화, 발전, 확장적 전환을 이끌었고 그 결과 페미니스트 미디어 연구로 발전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챕터 19장은 페미니즘과 미디어에 관한 유일한 이론이 아니라 다양한 이론들 중 하나일 뿐입니다. 다시 말해서 페미니즘의 이론은 정말 다양하고 미디어 이론도 다양하기에 어떻게 결합되느냐에 따라 많은 종류의 페미니스트 미디어 이론이 탄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다양한 관점에서 페미니즘을 바라봐야 하고 많은 공통점과 차이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이것으로 챕터 19장 페미니스트 미디어 이론에 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